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 공무직원 복무로 휴가 관련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학교 또는 기관 담당자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를 하시다가 보면 가끔 몸이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병가를 사용하셔서 쉴 수 있습니다. 병가는 연간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60일 사용 가능합니다. 60일을 초과하셔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0일 중에서 연간 25일은 유급병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병가는 사용하셔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 일수를 계산할 때는 소정근로일인 평일로만 사용일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 25일 유급병가에 해당되지 않는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병가를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휴일도 포함을 합니다.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인 평일로만 사용일 계산을 합니다. 병지각, 병조퇴, 병외출 등으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을 전부 다 합쳐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학교 근로자의 경우에는 7시간 30분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7시간 30분이 하루인 이유는 학교에서 보통 8시 출근, 4시 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이 되는데 이 중에서 무급 휴게 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급 휴게 시간 30분이랑 근로시간 7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보고 병조퇴, 병외출, 병지각 이 시간 수를 다 더해서 7시간 30분이 되면은 이제 하루를 사용했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병가가 연 누적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병가 사용 시에 의사의 진단서를 꼭 첨부하셔야지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7일이 되기 전까지는 조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일이 되는 순간부터는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6일 7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30분을 더 사용하게 되어서 7일이 된다면 7일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용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 입사일 이후 최초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월차를 부여합니다. 이때는 1개월 개근 시에 월차 1일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로 입사일 이후 최초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전년도 근무에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는데 전년도의 80% 이상 근무 시에 방학 중 비근무자 기준 연차 12일을 부여합니다. 아래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임용되시고 나서 3월을 근무를 하시고 무단 결근이 없으셨다면 4월이 되어서 월차가 1일 발생합니다. 그리고 4월을 근무를 하시면 5월에 또 월차가 1일 발생하게 되어서 노계가 2일이 되는 것이고 6월까지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개근을 한 것으로 보고 월차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7월, 8월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보통 방학이 있는 달이죠. 방학이 있는 달은 방학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달을 개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다음 달을 보시면은 방학이라고 적혀 있고 따로 월차 발생된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3, 4, 5, 6, 9, 10, 11월을 만근한 경우 7달이잖아요. 그래서 7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12월 말까지 다 학기 중이라면 이런 경우는 하루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산된 월차를 2월 말에 1년차 동안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연차 수당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되면은 전년도 1년을 일한 거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전년도 1년 동안 무단결근 없이 80% 이상 출근을 하시면 계속 근로연수 1년이 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12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또 2년차 때 사용하시고 나서 2월 말에 연차 수당으로 보상을 합니다. 병가와 마찬가지로 조퇴, 지각, 외출을 포함해서 1일 소정 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근무자의 경우 7시간 30분을 근로하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방학 중 비근무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가 입사일 이후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다음 해가 되면 계속 근로년수 1년에 연차로는 2년차가 되는데, 이때 12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했었죠. 12일 부여 후에 2년이 지나서 계속 근로연수 3년이 되고 연차로는 4년차가 된다면 1일을 가산해서 13일의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을 하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기준 최고 22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변화에 신규 학교급식 종사자로 임용되신 분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자로 임용이 되시면 입사 첫 해이기 때문에 1개월 만근 시에 월차 1일을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부여하던 월차를 2022학년도 마지막인 2023년 2월 28일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2023학년도에 연차가 부여되는데 2023년 3월 1일에 연차 12일이 부여되죠. 계속 근로연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근무분에 대해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 12일을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023학년도 동안 또 사용을 하고 나서 2월 28일에 정산을 또 하고요. 2023학년도에 무단 결근 없이 80%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2024학년도에 또 연차 12일이 발생됩니다. 이거를 또 3월 1일에 부여를 하고 사용한 후에 2월 28일에 정산을 하고요. 2024학년도에 근무를 한 걸로 2025학년도에 또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때는 이제 계속 근로년수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1일을 가산을 해서 연차를 13일로 부여를 합니다. 이거를 또 3월 1일에 부여를 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을 하고 또 정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휴가는 결혼 등 경조사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 시에 유급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특별휴가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결혼이나 본인 결혼이라면 청첩장, 장례식 참석을 하신다면 사망진단서, 자녀 학교 방문이라면 가정통신문, 자녀 입영 동행 시에는 입영통지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휴가는 사유 발생일 1일 전 또는 사유 발생일 이후 1일 이내에 무조건 사용하셔야 하며 이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 끊어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휴가 일수 보시면 몇 가지 명시를 해두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휴가 사유가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나
휴가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 결혼은 5일 사용 가능한데 사유 발생일 1일 이내 사용해야 하는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청첩장 상에 나와 있는 결혼식 날 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시에는 하루 사용 가능한데 이는 결혼식 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는 휴가가 5일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에서 자녀 돌봄 휴가 사용 시에는 연간 2일 사용 가능합니다. 이 2일은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자녀 병원 동행 또는 학교 방문 시에 사용 가능한데 이때는 꼭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간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이 90일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데 혹시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서 출산 후에 남은 일수가 45일이 되지 않더라도 출산 후의 45일은 무조건 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90일을 초과하게 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태아가 둘 이상인 다태아의 경우에는 90일보다 더 많은 120일을 부여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90일은 유급휴가이긴 하지만 학교나 기관에서는 60일치 임금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치 임금은 무급은 아니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이 최초 60일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방학 기간은 무급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는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사용하는 것이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무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 휴가를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휴가 중에서 가족 돌봄 휴가가 있는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1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직 중에서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있는데 이 가족 돌봄 휴직 기간 90일 안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무급이기 때문에 이 휴가를 사용한다면 그달의 하루치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가가 있는데 공가는 공적인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 시에 사용합니다. 보통 수능시험장 학교의 수능시험일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공단 건강검진이나 건강검진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항 외에도 복무 관련하여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학교 또는 기관 담당자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